안녕하세요. 퇴근 후 10분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직을 하실 때 어떤 점을 많이 고려하시나요? 당연히, 연봉, 기업 가치, 여러 가지들 많이 고려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큼은 한번 고려해 보심이, 이게 한 가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이직 생활이 될 거야 하고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직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거 한 가지만큼은 한번 챙겨 보십사.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후회 없는 이직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 한 가지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이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1번, 당연히 연봉이겠죠. 요즘엔 돈이 많으면, 돈 많이 주면 얼마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봉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봉도 연봉이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내가 아주 유명한 기업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봉과 유명한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되게 연봉도 조금 괜찮고 되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우러러보는 회사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회사에서 매우 불행해, 이런 분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기의 사람마다 자신의 적성이나 태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의 적성이나 태도가 이직한 회사, 일할 회사의 문화나 규정에 맞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안 맞으면은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 기업이 아무리 유명할지라도 정작 이직하거나 다니고 있는 그 회사원은 불행하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여기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예라기보다는 이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홈쇼핑 회사에서 대기업 홈쇼핑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홈쇼핑 회사 쭉 근무하다가 갑자기 공무원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소위 말해서 5급 사무관, 현재는 제가 다녔던 곳이 지금 현재 중소기업부인데요. 중소기업부의 5급 사무관으로 제가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다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5급 사무관 하면은 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아는 분도 계시게 됐고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5급 사무관이라 하면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행정고시라고 하잖아요. 행정고시를 몇 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면은 행정고시 패스했다 그러면 그부터 5급 사무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은 정책을 결정해서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공무원 세계에서 5급 사무관이라 하면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님 있잖아요. 지금은 그만두셨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하고 어디서 인기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마 제가 맞는 겁니다. 6급 주무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일 잘하고 영향이 있는 분도 보다 높은 게 5급 사무관이에요. 시험 한번 보면 합격해서 할 수 있는 거. 옛날에는 5급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급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제가 회사 다니다가 얼떨결에 시험을 얼떨결에 한번 봐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봤던 5급 사무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민간 경력이 있는 몇 년, 10년 정도의 민간 경력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경력 공채라고 했어요. 경력 공채를 제가 봐가지고 5급 사무관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5급 사무관 됐다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고 주위에서 야, 넌 인생 끝났다. 물론 저도 아주 건방지게
저는 이제 사무가 돼가지고 이제 평생 뭐 잘릴 일도 없고 공무원 됐으니까 잘릴 일도 없고요. 5급 됐으니까 막 멋있게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저도 이런 건방진 얘기를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제가요. 뭣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 이제 왜 개개인의 적성과 그리고 회사의 문화가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여기를 이제부터 제 얘기를 들려드릴까 하거든요. 근데 제가 5급 사무관이 돼가지고 정부 부처에 들어갔어요. 제가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는데 일단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조금 제 태도가 좀 성향이 조금 자유분방한 편이거든요. 생기긴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제 성향은 일하는데 좀 자유도가 있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굉장히 중요시하게 회사 다녔거든요. 그런데 좀 홈쇼핑 제가 공무원 생활 하기 전에 홈쇼핑 회사 좀 다녔는데 홈쇼핑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급 사무관 시험을 합격하고 공직에 들어가서 입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단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 일단 문화가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보수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게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틀을 짜게 되면은 그 틀에서 벗어나서 뭘 일을 한다? 바로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회사 생활 하면서 그런 게 예전에 제가 민간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물론 회사 다니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공무원 조직은 제가 겪었던 민간 조직에서의 그런 보수적이나 틀에 갇힌 거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틀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그게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성격하고는 맞는. 물론 다른 저 같이 공무원 시험 봐가 들어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가 나한테 맞아 이런 분들 물론 계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 끝났다 하면서 건방진 얘기를 하면서 룰루랄라하고 공무원 회계에 들어갔는데 정작 들어간 저는 너무 답답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공무원 생활 해보니까요. 이게 저는 공무원 하기 전에 6시 전에 퇴근할 줄, 전 6시, 9시에서 6시하고 땡 하면 퇴근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맨날 야근이 그러니까 뭐 9시, 10시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한 10시 좀 넘어서 퇴근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밤새서 일하는 것도 가끔가다 있었고. 하지만은, 제가 어떤 직장인을 다니면은, 야근이나 밤새서 일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밤새서 일을 하는데, 나의 적성하고 안 맞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난 알 수가 없어.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근데 난 이 일을 계속 밤새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나? 주위에서는 저는 분명히 나는 공무원하고 맞지가 않구나.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할지라도 나는 공무원하고 맞지가 않구나 생각을 했지만은 주위에서 제가 가끔가다가, 제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나 공무원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남들은 배부른 소리 한 거 앉았네. 네가 거기 어떤 때린 줄 알고 네가 그러면 불평불만 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죠.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내 적성이 안 맞는 게 뭐 일상 다반사잖아요. 내 적성이 안 맞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돈 많이 주잖아. 이제 너 좋은 회사에 있잖아. 좀 참고 다녀.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정답이지만은 근데 사람마다 어떤 기준이 있죠. 각자 사람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이 회사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민간 회사에서 공무원으로 이직을 했잖아요. 근데 이직을 했는데 이것이 나한테 맞지가 않는다. 나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 경우라고 말씀드리가 하면 이런 분은 저하고 제 경우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자기네 적성하고 내가 이직하는 회사의 문화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분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비해 가지고 정말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왜 그만둬 싫다고 왜 나와? 이해가 안 돼. 하지만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적성이나 어떤 그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가치관이 있는데 여기하고 내가 이직한 회사하고 그게 맞지가 않는다. 근데 그게 나의 가치관과 그리고 회사가 문화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견딜 수가 없다. 그래 차라리 조금 덜 유명하고 돈을 좀 덜 받는 한에 있더라도 예전 회사에서 일했을 때 좀 더 즐거웠던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저 혼자의 케이스, 아까 말씀 저 혼자의 케이스가 아니고 다른 분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공직을 지금 그만두고 다른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냥 뭐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직을 한 데 있으면 돈 많이 줘? 돈 많이 주냐? 기업 멋있냐? 이런 거 보고 그리고 내 직무가 맞을까? 이런 거 보고 막 이직을 하시잖아요. 이게 이직의 정석인데 하지만 이직하시기 전에 내가 이직할 회사의 문화나 업무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떤가? 그리고 여러분 블라인드 가시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나의 회사 문화가 정 어떻다. 그런데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하고 이직할 회사의 문화나 체계 그런 그 흐름이랄까요 좀 문화 흐름 이런 거 흐름이라 하면은 그 회사의 그 암묵적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가셔야지 후회 없는 이직이 되지. 회사는 즐겁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정말 즐겁게 일한다는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떤 한 구석이라도 좀 즐거운 일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란 게. 근데 이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나의 적성이 안 맞아, 나의 태도에 안 맞아. 근데 한순간만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내가 이 회사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직을 고려하실 때 아까 똑같은 말이지만 말씀드린 이직을 고려하실 때 그 이직할 회사의 문화나 아니면 직원의 성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표의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 회사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내가 갔을 때 내가 적응하고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거부터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은 그냥 좋은 회사의 직위, 좋은 연봉을 가지고 회사 갔지만은 정작 내 자신은 너무 불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직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에 이거 하나는 고려해 보세요. 이 부분 한번 이직할 회사의 문화, 이직할 회사의 문화를 한번 챙겨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